올해는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0년도 광주항쟁 이후로요. 페이스북에서 패친들이 광주항쟁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광주항쟁과 관련된 추억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80년대 전반기에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에게 광주항쟁은 아픔 그 자체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이 대학가를 휩쓸었던 이유는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광주의 청소년까지 처참하게 죽인 정권,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국민을 죽인 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학생운동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항상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던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다시 총칼로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키던 시민들처럼 마지막까지 저항할까, 죽음을 각오할까? 그 질문은 항상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꿈에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당시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만큼 치열해졌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련시키기 마련입니다. 군사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잔혹해도 사람은 그 고통을 뚫고 성장합니다. 오히려 더욱 단련이 됩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전투성은 이렇듯이 광주항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함락되던 마지막 당일까지 도청을 지키던 사람은 누구일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층민중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생보다 노동자 등 기층민중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학생운동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는 반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군사정권과 싸워 이기려면 기층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자각을 일깨워줬습니다. 노동자 옆에 학생운동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반성은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부터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광주항쟁 이후 그런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노동자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광주항쟁의 시민군으로부터 학생운동만으로는 군사정권과의 한판 승부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동자 등 기층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학생운동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공장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해 공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노력 덕분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의 망령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 촛불시민 항쟁이 일어났을 때 군부에서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를 가능하다고 꿈꾸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가 아직 미흡합니다. 과거 세력의 힘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항쟁 4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미흡한 것입니다.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등 핵심적 사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등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지지부진합니다. 광주 영령들께 죄송스러운 현실입니다.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항쟁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국론 분열만 일으킨다고 조중동 등 보수 세력은 비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논쟁이 가열되면서 시끄러워지면 점차 자기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국민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놓친 지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경제 회복에 집중해라. 이런 견제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 회복을 잘하는 것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안 되어 광주 시민에게 미안하고 광주 영령께 죄송한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